북한이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거라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로 미국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예방전쟁 행위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 군대는 그 즉시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가 전쟁 마당으로 되기 전에 미국 본토를 우리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은 더욱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작전 방안은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되며 김정은이 결단만 내리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침략 장비 제압을 위해 강력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이번 위협도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최고수위의 정부 성명으로 안보리 결의를 배격한 이후 군사적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뿐 아니라 실제적 행동, 물리력 행사 등 도발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성명 발표 이후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의 패턴을 감안할 때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수단으로 언급한 화성 12형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데요. 사거리가 최대 5,000km에 달해서 괌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형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화성 12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새벽 4시 58분 세형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이 발사됐습니다. 화성 12형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엔진이 탑재됐고 1톤 규모의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화성 12형의 최대 사거리가 5,000에서 6,000km에 달해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괌은 북한이 화성 12형을 쏜 평안북도 구성과 약 3,500km 떨어져 있어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에 북한은 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에 여러 발의 화성 12형을 떨어뜨리는 포위 사격을 위협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 포위 사격을 감행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화성 12형의 정밀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괌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초강경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수시간 만에 북한은 이처럼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ICBM 위협이 마침내 미국의 인내 한도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마침내 성공했다는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가 북핵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화염과 분노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격정적 어조의 경고를 토해냈고 미 언론들도 북한이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임계 수위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관측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북한의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레드라인에 다가섰다고 평가했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은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전력 확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선제 타격보다 더 적극적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내포한 예방 전쟁을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하고 나선 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론이 아직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도발과 상호 비방의 악순환은 오해와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했지만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려면 기술적인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군의 괌 포위 사격 발언과 관련해 괌을 포함해 미국 영토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당면 과제로 꼽으면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일각의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탄도 중량 확대 등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 확보를 통한 강한 안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시 자주 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안보 위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은 맞지만 위기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지적에도 한미 정상의 통화 외교, 안보 당국 간 긴밀한 협조를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주요 4강이 한국을 패싱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발언에 대해서는 내부 결속용이자 한국 내 안보 불안감 조성 등을 그 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점점 상황이 북한에 불리하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빨리 우리가 제시한 합리적 제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